보, 환, 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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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잠깐. 교수님의 바람직한 교육 시간 교바교. 오늘은 보건융합환경과학부의 전인용 교수님 모셔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3월부터 고려대학교 보건환경융합과학부에 부임을 하게 된 전인영이라고 합니다. 보건환경융합과학부는 주변 환경에서 인간에게 유해한 물질을 발견하고 과학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방법을 모색하는 학과입니다. 이러한 보건융의 특성에 맞춘 첫 번째 게임, 나 왜 죽었어? 입니다. 동화 속 이야기를 듣고 의혹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 계속 질문을 던져가며 주인공이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을 찾아내는 20곡의 게임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질문을 7개로 제한하겠습니다. 7번 안에 사망 원인을 알아내면 승리, 못하면 패배입니다. 해당 게임에서 진다면 추후 엄청난 벌칙을 받게 되니 신중히 추리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밤 더위에 지친 백설공주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난쟁이들은 공주가 편히 잘 수 있도록 방 안을 정리하고 돌아갔습니다. 얼마 뒤 백설공주는 금세 깊이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그녀는 끝내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백설공주는 왜 죽었을까요? 질문 기회가 7번이라고. 네. 네, 그럼 첫 번째 질문은 물리적 외상이 있었을까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백설공주가 자기 전에 뭐 이렇게 섭취를 했을까요? 섭취하지는 않았습니다. 섭취하진 않았다. 세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백설공주가 전에 앓고 있던 지병이 있을까요? 아니요. 지금 4번 남았을까요? 네. 그러면 방 안에 이제 무더운 여름이라고 하셨었는데 이제 방이 좀 뭔가 통풍이 잘 되는 이런 구조였을까요?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네. 그러면 통풍이 안 됨으로써 인해서 호흡기 관련한 질환을 겪었을까요? 질환이라고 보기까지는 약간 애매한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6번째. 통풍이 안 돼서 방 안의 온도가 굉장히 올라간 상황이 맞을까요? 아닙니다. 아니나요? 그럼 마지막이니까 제가 이제 맞춰야 되는 그런. 그렇죠. 무덥고 통풍이 안 되는데 어떻게 잠을 잘 자죠? 아까 푹 잤다고 했는데 푹 잤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답은 통풍이 안 되는 방에서 너무 이제 뒤척이다가 잠시만요 진짜 이게 너무 예상이 안 되네. 불러 떨어졌을까요? 예상이 없다고 했죠? 잠시만 이거 취소하겠습니다. 통풍이 안 되는 방에서 통풍이 안 되는 방에서 에어컨을 너무 세게 틀고 자서 온도가 너무 내려간 상황이 되고 처음에 이제 온도가 굉장히 높았던 상황에 이제 익숙했던 백설공주가 몸의 항상성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렇게 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유사하셨지만 아쉽게 오답입니다. 정답은 바로 선풍기를 튼 채로 창문을 닫고 자서였습니다. 네? 네. 첫 번째 게임은 아쉽게도 교수님께서 패배하셨습니다. 저희 머리를 너무 열심히 썼으니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혹시 간식 있나요? 바나나요? 제가 바나나를 안 먹어서요. 바나나 싫어하시나요? 아니요, 바나나 먹으면 피폭 되잖아요. 하루에 바나나를 274개씩 7년 동안 먹으면 만성적인 질환에 시달릴 수 있대요. 네. 보건환경융합과학부는 하천오염, 토양 방사능 등 자연환경의 문제부터 산업 현장의 안전까지 인간 모든 주변 환경을 안전하게 개선하는 학과입니다. 오늘 모신 전인용 교수님의 전문 연구 분야는 수질 및 수자원 관리입니다. 전인용 교수님을 위해 준비한 두 번째 코너, 공차 수질오염 리뷰입니다. 산책하다가 무심코 하수구에 버린 음료는 환경오염을 일으킵니다.
이때 음료의 성분에 따라 그 음료가 하천에 섞였을 때 일으키는 수질 오염의 정도가 상이하다고 하는데요. 이번 코너에서 교수님께서 직접 공차의 메뉴들을 리뷰하시며 음료의 등수를 매겨주시면 됩니다. 음료를 맛보신 뒤 맛 평가를 해보시며 수질 오염의 치명적인 요소들을 파악해 주시고 해당 음료가 방류될 하천의 입장에서 음료의 순위를 매겨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납작 복숭아 아이스티 얼그레이인데 제가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이게 납작 복숭아라서 그런지 그냥 일반 복숭아보다 굉장히 당도가 높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고 얼그레이의 그 좀 쌉쌀한 맛이 이제 뒤따라오네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근데 이게 먼저 이제 하천에 우리가 방류하는 상황을 생각을 해봤을 때 저희가 먼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천에는 정말 수많은 이제 미생물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러한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미생물의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입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은 BOD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미생물이 어떠한 물질을 이제 처리를 할 때 필요하는 산소 요구량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생물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맛있는 애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얘네가 너무 신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막 먹기 시작을 해요, 얘네들. 근데 이제 먹기 시작할 때 그냥 얘네를 먹고 분해를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먹을 때 산소를 필요로 합니다. 특히 당류 같은 경우는 이제 미생물들이 잘 분해하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어서 당류 같은 게 이제 하천으로 방류가 되게 되면 굉장히 이제 그 BOD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물 속에 있는 이제 용존 산소량은 그에 대응해서 굉장히 떨어지게 되고 그럼 이제 이게 생물들의 이제 생태계나 이런 것들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구조임을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또 이게 아이스티 같은 경우는 이제 인공 감미료 등이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인공 감미료 등은 이제 또 쉽게 생분해가 되지 않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뭐 이제 BOD가 엄청 막 올라가거나 이러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환경 영향을 줄 수 있다. 우선 그렇게 얘를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레몬 요구르트입니다. 예, 레몬 요구르트 정말 맛있고 상쾌하네요, 그냥 되게. 근데 이제 이 친구 또한 이제 수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레몬 같은 경우도 당이 많은 그런 과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하천에는 더 적은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우롱티인데 굉장히 안전하고 몸에도 좋은 그런 음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거는 이제 얼그레이 말차 밀크티 펄입니다. 여기는 밑에 이 펄도 있는데 펄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굉장히 맛있습니다. 맛으로만 봤을 때는 지금까지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이 펄이 씹히는데 너무 좋네요. 그리고 우선 얘를 그럼 조금 더 설명드리기 전에 이 마지막 것도 이제 같이 한번 먹어보고 같이 이제 두 개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달고 맛있습니다. 제가 이 두 개를 같이 이제 묶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구성 요소들은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복합적으로 당도 많이 있고 지방도 많이 있고 단백질도 많이 있는 복합적인 이제 소스가 들어가 있는 음료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풍부하고 맛있는 맛을 줄 수는 있지만 이제 이게 하천에 들어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은 굉장히 빠르게 이제 BOD를 높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용존산소량이 굉장히 빠르게 줄어들이는데 단백질을 분해함으로써는 좀 더 이제 질소성 물질들이 만들어지고 이는 좀 더 복잡한 이제 수질 문제를 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고 마지막 지방은 그래도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요구를 하고 산소를 또 이제 요구를 하기 때문에 BOD를 또 낮춰주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같이 있게 되면은 굉장히 더 크게 이제 시너지를 일으킨다고 생각을 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하천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된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하천에 주는 영향을 순위로 매겨보면 그래서 1, 2, 3, 4 이렇게 저는 이렇게 순위를 매겨봤습니다. 네, 매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음료가 아직 꽤 남았네요. 방금 하천에 버려지면 오염된다고 하셨으니까 교수님께서 책임지고 다 마셔주세요. 이거 다요. 보건환경융합과학부는 환경보건안전과 보건의료 두 가지 전공 트랙으로 운영되는 학과입니다. 앞선 코너들에서 저희가 환경보건안전적인 특성에 집중했다면 이번에는 보건의료에 초점을 맞추어 준비해보았습니다. 보안융의 보건의료 트랙에서는 일상에 불편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질병과 그것이 발생한 사회과학적 원인과 해결법 등을 공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이번 코너는 걸리고 싶지 않은 질병 이상형 월드컵입니다. 총 16강의 토너먼트를 통해 걸리고 싶지 않은 질병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 지금 모니터 앞에 떠 있는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천식이고 두 번째는 공황장애이네요. 그래서 천식은 이제 기도가 좁아져가지고 이제 호흡을 하기 힘든 그런 질환인데 이제 급성적으로 이제 급성 발작 시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질병으로 알고 있고, 공황장애의 경우에는 이제 특별한 이유 없이 엄청난 불안이나 스트레스에 이제 시달리게 되는 그런 질환인데, 저는 이제 공황장애가 좀 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공황장애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식품 알레르기와 아토피인데, 식품 알레르기는 이제 급성 위험이 가능하다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이제 아토피의 경우에는 피부 염증 그리고 가려움이 계속 지속되는 만성 질환이죠. 저는 굉장히 먹는 것도 좋아하지만 이제 식품 알레르기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좀 더 조심을 하고 그 음식을 피함으로써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예방이 될 수 있고 어느 정도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아토피를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비만과 역류성 식도염. 비만은 이제 체중이 증가하는데 이제 단순히 체중 증가가 아니고 이제 다양한 만성 질환의 모든 그런 척도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류성 식도염의 경우에는 이제 위산이 이제 식도로 역류하면서 속쓰림과 이제 통증을 유발하는 그런 질환인데, 이것도 이제 만성적으로 계속 일어날 수 있고 생활에 불편을 굉장히 줄 수 있는 그런 질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비만이 좀 더 다른 질환들의 좀 더 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비만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손목 증후군의 경우에는 여기 손목에 굉장히 많은 부하를 줘서 그렇게 되는 이제 현대인들이 되게 흔하게 가지고 있는 질병이라고 생각을 하고, 변비는 배변이 어려운 상태가 계속 이제 지속이 되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변비를 저는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한증과 통풍. 이제 다한증은 필요 이상으로 신체에서 이제 땀이 많이 나는 그런 질환이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불편함이 굉장히 클 수가 있습니다. 통풍은 이제 요산 결정이 이제 관절에 이제 쌓여서 굉장히 극심한 고통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지인 중에 통풍에 걸렸던 분이 있는데 정말 상상 이상으로 너무 아프다고 말했던 것을 들어서 저는 이제 통풍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유당불내증과 이제 탈모. 유당불내증은 이제 유제품을 섭취했을 때 잘 소화를 못 시켜서 이제 소화 불량을 겪거나 복부팽만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데, 이는 비교적 관리하기가 용이하다고 생각을 하고, 탈모의 경우는 극도의 이제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극도의 심리적인 스트레스는 이제 우리 건강 자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탈모를 이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면 무호흡증, 이제 난청. 그러니까 이제 수면 무호흡증은 수면 중에 이제 호흡이 반복적으로 멈추는 질병인데 이를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는 분들도 많은데 생각보다 위험한 질병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난청은 이제 청력이 이제 지속적으로 감소해서 수면 무호흡증으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과 불면증인데,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자주 이제 복통이나 이제 배변 이상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질환이죠. 불면증은 이제
대부분 한 번쯤은 다 겪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잠을 잘 못 자는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는 그런 상황을 일컫는데,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잠을 못 자게 되면 불면증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나와버렸네요. 이제 8강인데 비만과 불면증. 비만이 저는 궁극적으로 이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봤을 때는 더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비만은 이제 꾸준한 뭐 운동이나 좀 생활 습관을 바꿈으로써 조금 더 개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보조 식품들도 많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불면증에 더 걸리고 싶지 않은 생각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아토피와 탈모. 아토피는 이제 계속 만성적으로 이제 스트레스를 계속 받을 거냐, 탈모는 굉장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을 거냐. 저는 탈모를 선택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수면 무호흡증, 공황장애인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에게는 수면의 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수면 무호흡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변비와 통풍. 변비도 이제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저는 우선 그 통풍에 그 상상 이상이 아프다라는 그 워딩이 저에게 너무 이제 딱 머리에 박혀서 저는 통풍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4강인데 수면 무호흡증과 탈모. 수면은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거보다도 이제 극심한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러니까 이제 수면 무호흡증이 치료가 됐다고 해도 탈모가 오면 다시 이제 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제 수면 무호흡증으로 다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탈모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통풍과 불면증인데, 여기서는 통풍 가도록 하겠습니다. 통풍이 굉장히 아프기 때문에. 대망의 결승전은 이제 탈모와 통풍입니다. 정말 최악이네요. 이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선택하기가 너무 힘들고, 정말 엄청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냐, 아니면 엄청난 육체적인 스트레스를 받냐, 육체적인 그 아픔을 겪냐, 이거의 차이인데, 저는 정말 그 미묘한 차이로 탈모를 선택하겠습니다. 네, 보건환경융합과학부 전인영 교수님이 가장 걸리고 싶지 않은 질병은 탈모였습니다. 이제 교수님의 바람직한 교육 시간을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그 전에 아까 나 왜 죽었어에서 약속드렸던 벌칙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합니다. 네, 벌칙 공개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종이 영수증은 열의 반응에 인쇄되는 감열지로 환경 호르몬인 비스페놀 A를 함유하고 있어 피부 접촉 시 체내로 흡수될 위험이 있습니다. 비스페놀 A는 성호르몬 교란, 생식 독성, 갑상선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손 세정제나 핸드크림을 바른 후 만지게 될 경우 흡수율이 훨씬 높아진다고 합니다. 벌칙은 유해 물질이 가득한 영수증으로 종이 접기입니다. 안전을 위해 빠르게 접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하지만 게임 하나에 따른 대가가 너무 큰 것 같죠? 저희가 교수님께 기회를 한 번 더 드리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이 이기시면 제가 대신 벌칙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미니게임은 보안용 탕수육 게임입니다. 탕수육 게임을 아시나요? 알고 있습니다. 네, 탕수육을 보안용으로 바꾸어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보, 환, 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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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잠깐. 한 번 더 해볼까요? 연습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좋습니다. 먼저 시작하시죠. 보, 환, 융, 보, 환, 융, 보, 환, 융, 보, 환, 융, 보, 환, 융. 융. 아이고. 제가 졌나요? 네. 그러니까. 네. 네, 종이 접기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유해한 물질들이 다 이제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제 비행기를 접어서 이제 휴.